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 29도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고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주말 이후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태풍과 가까워지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로 마을 90%가 피해를 입은 포항시 제내리는 아직도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은 1970년대 포항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동촌동에 있던 대송면을 이주시켜 조성한 곳인데요. 비만 오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집단 이주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마을 입구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성인 허벅지 위까지 물이 차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가장 먼저 침수가 시작된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의 당시 모습입니다. 안쪽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남은 흔적의 높이를 재보니 2m가 넘습니다. 각종의 물이 차니까 사람 뭐 피신할 길도 없고 무조건 문 닫고 올라 물도에 막 이리 올라서야지 이제 물이 올라오니까.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들이 한가득이고 젖은 벽지와 장판은 모두 뜯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못 건지니까 뭐 지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이거는 입에 푹 칠 또 안 돼. 생계수단도 박살이 났습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 일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릇만 간신히 건진 가게들은 언제쯤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건물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막막하죠 뭐. 태풍 흰남노로 1,100여 가구가 사는 제내리에서 950가구, 전체의 90%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바로 옆 칠성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밀려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또 큰 태풍이 오면 이런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칠성천의 제방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렇게 경사가 심할 정도로 마을이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절실적으로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습 침수지이거든요. 지금 침수된 것만 해도 4-5번 정도가 됩니다. 경주시 암곡동 덕동호 상류 대성마을은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때 침수마을을 통째로 이주시켰습니다. 정부와 포항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침수가 연례화된 제내리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가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및 포항 제철소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어제 포스코 본사에서 만남을 갖고 포항제철소 인근을 지나는 냉천 범람을 막기 위해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14일까지 태풍 흰남노 피해의 73% 정도를 응급 복구했으며 포항제철소는 제강과 연주 공정은 어느 정도 복구했지만 피해가 심한 열연 공정의 경우 완전 복구까지
적어도 석 달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하천 피해가 컸던 경주시가 소하천 방제 목표를 강우빈도 30년에서 최대 80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수지도 90%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어서 전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토암산에서 해안으로 연결되는 대종천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방 곳곳이 범람했고 둑이 무너졌습니다. 폭우로 하천이 무너지면서 농경지와 마을 일부가 침수됐고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도 끊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리를 저쪽에 4차선 도로하고 거의 높이를 같이 한다라는 조건에서 1m를 들어 올린다는 그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죠. 좀 불안했었죠. 경주의 공공시설물 피해는 현재 544억 원, 이 중 68%가 하천과 소하천 피해에 집중됐습니다. 경주시는 소하천의 방제 목표를 강우빈도 최대 80년까지 높이고 하천 준설 권한을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우량, 빈도 30년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하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더 심한 강우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우량 50년 또는 50년에서 80년 빈도 기준으로 태풍 피해가 컸던 저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합니다. 경주시는 380여 개 저수지 가운데 90% 이상이 40년이 넘었고 D등급 이상의 위험 저수지가 14%에 이른다며 전면 안전진단을 거쳐 긴급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피해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경북 남부문화재 돌봄센터와 함께 긴급 보수 작업을 펴고 있고 항구 복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러한 그 복구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라든가 기재부랑 잘 상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는 또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의 태풍 피해 응급 복구는 70% 정도 마무리됐고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39가구 6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인명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 예방 기준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공동주택의 차수판과 양수기 등 수방시설 설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 시설 실태를 조사해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차량이 침수돼 교통이 불편한 남구 주민들을 위해 오천읍 지역 임시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행 구간은 부영 3차 아파트에서 출발해 문덕초, 오천환승센터, 오천초등학교를 돌아오는 A코스와 오천 서이스타일스 아파트에서 출발해 포스코 기술연구소, 제철동 행정복지센터를 잇는 B코스가 있으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 2, 30분, 그 외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며 버스 앞뒤에 임시버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이후 여왕이 20여 년 전 방문했던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추모객 수만 1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23년 전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며 안동을 찾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1년에 2번만 외국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왕의 방문은 그 자체로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여왕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차려진 73번째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 충효당을 방문해서는 직접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등 한국의 예법을 존중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영 관계의 상징이었던 여왕의 한국 방문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여왕이 방문했던 하회마을 충여당 앞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돼 추모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천국에 가서 잘 살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의미 있는 현대사에 의미 있는 인물이셨고 그런 분을 안동에 와서 추모를 하게 된 게 또 좀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은 추모객들은 여왕 영전 앞에 국화꽃을 바치는가 하면 짧은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왕님 편히쉬세요와 같은 영면을 기원하는 글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이 쓴 것으로 보이는 영어 메시지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습니다. 연휴 때에는 여기 추모 분양객들이 막 한 50m, 100m씩 막 줄을 서서 막 길게는 한 30여 명씩 막 이렇게 대기를 해가면서 여왕이 당시 하회마을과 함께 방문한 봉정사에도 추모단이 차려졌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대웅전에 여왕의 사진과 함께 위패가 봉안됐고 여왕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서명한 방명록도 전시돼 있습니다. 여왕하고는 오직 그 불교 쪽에서는 봉정사하고만 인연이 있거든요. 또 전 세계 다녔지만은 또 봉정사가 가장 인상적인 곳이라고 앤드류 왕자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서울 영국대사관에 마련된 여왕의 빈소에는 하회마을 문중 어르신들이 전통 의복 차림으로 방문해 조의를 표했고 권기창 안동시장도 함께 조문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추모 행렬로 지금까지 하회마을에는 10,000명, 봉정사에는 3,000명가량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회마을 추모 공간은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오는 19일까지 운영되고 봉정사에서는 추모단을 49일간 운영한 뒤 다음 달 26일 49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를 통해 태풍 흰남노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사이소 입점 농가 가운데 14개 태풍 피해 농가에서 생산된 과일과 가공식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또 기부금품 자율 모금과 피해 농가 제품 오프라인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 보전을 위해 1977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법 개정을 통해 45년 만에 이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제동이 걸렸던 대구의 앞산,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구는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비슬산 정상 대견봉까지 1890m 구간을 10인승 32대가 오고 가는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우수한 자연 환경을 해치고 비슬산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려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45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조사 항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져 평가가 부실화되고 형식화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방안을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하는 등 환경 훼손을 막아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것을 규제라 생각하고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환경부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 수정에 맞춰 보류했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좀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보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사업자 등의 여론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경북지사에서 관리하는 이번 성금 모금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은 추후 교육청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고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주말 이후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태풍과 가까워지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